양현빈이 회사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 책상 위에 붉은 봉투가 놓여 있었고 집안을 배신한 손자에게라고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양현빈은 그 편지를 펼쳐봤어요. 할아버지 양선출의 필체였습니다. 현빈아, 내가 공주아를 선택한다면 더 이상 양씨 집안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회사도 그만두고 집도 나가라. 이것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경고다. 양현빈의 손이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공주아도 자신의 책상에서 똑같은 붉은 봉투를 발견했어요. 할머니 나선혜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주아야, 할머니가 30년간 참고 견뎌온 게 무엇 때문이었는지 아니? 내가 행복하길 바라서였어. 그런데 내가 양씨 집안 사람과 함께 한다면 할머니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구나.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이다. 그 사람과 헤어져라. 공주아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의 절박함이 글자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어요. 양현빈과 공주아는 서로의 눈을 마주쳤고 두 사람 모두 같은 편지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양현빈이 공주아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주아,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주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할머니가 자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오빠, 나 할머니가 너무 걱정돼요. 할머니가 정말로. 공주아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박준혁이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공주아가 우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다가갈 수 없었어요. 양현빈이 있었으니까요. 박준혁은 주먹을 꽉 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온정시장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상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공정한과 양동익의 대립은 이제 개인적인 감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정한은 길에서 양동익을 마주쳤고 양동익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공 원장님, 따님이 우리 아들하고 사귄다던데 축하드려야 하나요? 양동익의 말투에는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공정한은 참았지만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양 원장, 그건 우리 집안 일이요. 상관하지 마시오. 상관 안 할 수가 있나요? 우리 아들 일이기도 한데. 양동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공 원장님, 따님이 정말 우리 현빈이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혹시 재산 때문에. 공정한이 양동익의 말을 끊었어요. 양 원장,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우리 주아가 재산 때문에 사람을 만난다고? 공정한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양동익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죠.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렇잖아요. 공정한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양동익, 당신이 대학 때 내 아내를 좋아했던 거 나 다 알아. 그때도 지금도 당신은 변한 게 없어. 비겁하고 졸렬해. 공정한의 말에 양동익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당신은 내 아내를 못 가져서 지금까지 질투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딸까지 비하하는 거 아니오? 공정한의 말에 양동익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두 사람은 시장 한복판에서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고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공정한, 당신이야말로 어머니 뒷바라지로 병원 운영하면서 무슨 낯짝으로 나를 비난해? 양동익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병원 적자가 얼마인지 알아? 어머니 재산으로 겨우 버티고 있으면서. 공정한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당신은 아버지 병원 물려받아서 돈만 밝히잖아. 환자는 안중에도 없고. 두 사람은 주먹 다짐 직전까지 갔고 상인들이 말렸습니다.
원장님들, 진정하세요. 상인회장 후보들이 이러시면 안 되죠. 이 소식은 곧 온정시장 전체에 퍼졌고 두 집안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어요. 한성민은 남편이 양동익과 싸웠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여보, 왜 그런 곳에서 싸운 거예요? 선거 생각 안 해요? 공정하는 분했어요. 성미, 양동익 그 사람이 우리 주아를 모욕했어. 내가 참을 수 있겠어? 한성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이러다 선거에서 질 거예요. 양동익 씨가 바로 그걸 노린 거예요. 한성미의 말에 공정하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양동익은 공정한을 자극해서 실수하게 만든 겁니다. 차세리는 남편 양동익이 공정한과 싸운 것을 알고 기뻐했어요. 오빠 잘했어요. 공정한 원장이 먼저 화내게 만드는 게 중요했어요. 이제 사람들은 공 원장을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으로 볼 거예요. 차세리의 말에 양동익은 뿌듯해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계획한 대로 됐어. 하지만 양선출은 달랐어요. 동희가 내가 공정한하고 싸운 게 무슨 도움이 되냐? 오히려 우리 집안 품위만 떨어뜨렸어. 양선출의 질책에 양동익은 풀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리고 현빈이 일은 어떻게 할 거야? 현빈이가 아직도 그 애랑 만나고 있잖아. 양선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양동익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양현빈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태양그룹에서는 공주아와 양현빈의 관계가 회사 내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었어요. 황보혜수 부사장은 두 사람을 따로 불러 경고했습니다. 공주아 팀장, 양현빈 이사님. 회사에서는 업무에만 집중해 주세요. 사적인 감정이 업무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공주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부사장님, 저희는 업무와 사생활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보혜수는 냉정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회사 전체가 두 분 이야기로 시끄러워요.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업무가 가능할까요? 양현빈이 나섰어요. 부사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사생활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업무에는 절대 지장이 없을 겁니다. 황보혜수는 양현빈을 바라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자신도 양현빈을 좋아했지만 그는 공주아만 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직속 상사와 부하의 관계는 회사 규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분이 부서를 옮기는 게 어떨까요? 황보혜수의 제안에 공주아와 양현빈은 당황했어요. 부사장님, 그건 양현빈이 말하려 했지만 황보혜수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제안이니까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회사에서도 집안에서도 모두 잃을 수 있어요. 공주아와 양현빈은 회의실을 나왔지만 황보혜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걸까요? 공주아는 불안했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양현빈이 공주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주아, 괜찮아. 우리 포기하지 말자. 시간이 지나면 가족들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지만 양현빈도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편지, 부사장의 경고, 그리고 아버지와 공주아의 아버지가 싸웠다는 소식까지 모든 게 점점 꼬여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공주아는 집에 돌아가기가 두려웠습니다. 할머니를 마주칠 용기가 없었어요. 공주아는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고 동생 공우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재야, 나 지금 집에 못 들어가겠어. 할머니 보기가 너무 무서워. 공우재가 누나를 걱정하며 말했어요. 누나, 괜찮아. 내가 할머니한테 말씀드려 볼게.
누나는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공우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선혜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요. 공우제는 할머니 나선혜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누나가 너무 힘들어해요. 누나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나선혜는 손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재야, 할머니도 주아가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양씨 집안은 정말 안 돼. 할머니가 30년간 겪은 고통을 너희는 몰라. 할머니, 그게 30년 전 일이잖아요. 이제는 용서하시면 안 돼요? 공우재의 말에 나선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 우재야, 어떤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는단다. 할머니는 그 집안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날이 생각나. 너희 할아버지가 떠난 그날. 공우재는 할머니의 고통을 이해했지만 누나의 행복도 중요했어요. 할머니, 하지만 누나는 행복해 보였어요. 양현빈 그분과 있을 때 누나가 행복하면 안 되나요? 나선혜는 손자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녀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 할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양씨 집안과의 연결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우재야, 할머니는 주아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양씨 집안 사람하고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 그건 재앙이야. 그날 밤 양현빈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할아버지 양선출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빈아, 앉아라. 양선출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양현빈은 할아버지 앞에 앉았고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빈아, 할아버지가 보낸 편지 받았지? 양선출이 물었고 양현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 받았습니다. 양선출은 손자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 애를 선택할 거냐? 가족을 선택할 거냐? 양현빈은 할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저는 주아를 사랑합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양선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느냐? 네,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원하신다면 나가겠습니다. 양현빈의 대답에 양선출은 충격을 받았어요. 손자가 정말로 집을 나갈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빈아, 내가 정말 그 애가 좋으냐? 가족보다 더? 양현빈은 목이 메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주아도 사랑해요. 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나요? 왜 가족이 제 사랑을 인정해주지 않으세요? 양선출은 손자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30년간 품어온 원한을 쉽게 놓을 수 없었습니다. 현빈아, 할아버지에게는 이유가 있어. 공기철이. 공씨 집안이 우리 집안에 무슨 짓을 했는지 너는 몰라. 그럼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 대체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일을 짊어지고 살아야 하나요? 양현빈의 질문에 양선출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현빈아, 지금은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라. 양선출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주일 시간을 주마. 그 안에 결정해라. 그 애를 선택할 건지, 가족을 선택할 건지. 양현빈은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걸까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된 걸까요? 한편 최민서는 공우재와 함께 있었어요. 공우재는 누나 걱정으로 가득했고 최민서는 그런 공우재를 위로했습니다. 우재, 내 누나는 강한 사람이야. 이겨낼 거야. 최민서의 말에 공우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민서, 나는 누나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할머니도
엄마 아빠도 다 반대하니까. 누나가 너무 힘들어해. 공우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최민서가 공우재의 손을 잡았어요. 우재, 내가 누나 편이 되어줘. 그게 지금 누나한테 가장 필요한 거야. 공우재는 최민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민서. 너가 있어서 다행이야. 최민서는 공우재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두 사람의 관계도 점점 깊어지고 있었지만 공주아와 양현빈의 상황 때문에 서로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온정시장은 조용했지만 두 집안의 갈등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어요. 공주아는 카페에서 양현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나 너무 힘들어요. 할머니가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양현빈도 공주아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주아, 나도 할아버지한테 일주일 안에 선택하라는 최후 통첩을 받았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려 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고 두꺼웠습니다. 과연 공주아와 양현빈은 가족의 반대를 이겨내고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30년 묵은 원한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까요? 그리고 양선출과 나선혜가 숨기고 있는 30년 전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은 일주일 후에 결정될 것이었고 온정시장의 운명도 함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회를 기대해 주세요.